안녕하세요. 반지장 플라이의 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고 반지의 제왕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주글의 습격을 받았던 프로노는 다행히 깊은 곳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레고로 깊은 곳을 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우선 레고를 계속 먹여줘야 되고요. 자, 깊은 곳을 한번 쫙 보시죠. 레고로 아주 잘 자리를 잘 재현을 해준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이제 뉴질랜드의 카이토케 공원이라는 곳에서 이 세트를 지었는데요. 이제 세트를 지을 때 중요한 디자인 중 하나가 자연과 어울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와 야외에 구분이 없었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도가 깨어난 그 침실이 있죠. 그 침실도 사실 야외에 지어진 세트였는데요. 영화에서는 뭔가 실내 같은 느낌도 나고,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자연은 진짜이기 때문에 야외 세트의 느낌도 나고, 그래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요정들의 그 모습을 잘 재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임도 영화의 그 모습을 잘 재현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네요. 바로 음악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이 깊은 골의 음악이 아니라 로스로리엔의 음악입니다. 그게 좀 디테일이 아쉽네요. 반지의 제왕은 아주 그 각각의 장소나 캐릭터나 아니면 어떤 사건마다의 그 음악적 테마가 상당한 중요한 그런 작품인데 말이죠. 살짝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곳은 스테이지 갤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스테이지에서 얻었던 보물에 따라서 여기 레고가 하나씩 하나씩 차여집니다. 저 스테이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실 수 있는데요. 각 편당 총 6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어서 총 18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마다 보물을 다 찾으면은 그 스테이지에 관련된 미니어처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이 깊은 곳에서 갤러리처럼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니어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반지의 제왕에는 굉장히 많은 미니어처가 사용됐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CG로 이런 복잡한 건물 구조를 구현하기에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데는 세트를 만들고 멀리서 보여지는 건물 전체는 좀 큰 미니어처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깊은 골의 미니어처는 컨셉 아티스트인 알랄리의 최애 미니어처라도 합니다. 엘론드의 회의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엘론드가 절대반지의 행방을 절대반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 사람들을 가운데 땅 곳곳에서 소환했다고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프로도가 절대반지를 가지고 깊은 골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우연인지 운명인지 가운데 땅 각지에서 여러 민족들의 대표가 도움을 구하러 아니면 조언을 얻으러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엘론드의 회의가 열리는 셈이죠. 영화에서는 이게 촬영이 엄청나게 길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셋업이 다르고,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도 계속 각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촬영이 지속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배우들이 다른 배우의 대사를 다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론드의 회의에서 영화는 반지 원정대가 결성되는 걸로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여기서 엘론드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프로도와 샘이 절대반지를 지니고 최대한 모르도르로 간다는 것이었죠. 그 뒤에 한 몇 달 동안 엘론드가 직접 반지 원정대의 멤버들을 선발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빠른 발전을 위해 이렇게 영화에서는 곧바로 반지 원정대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보가 이제 프로도한테 미스릴 감옥과 스팅을 물려주는 장면이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 물품들인지 영화만 보시는 분들은 살짝은 이해는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 미스릴 감옷은 샤이어 전체 땅을 팔아도 저 미스릴 감옷을 사질 못합니다. 스팅도 저 먼 제1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엄청난 귀중한 보검이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깊은 곳을 떠나는 반지 원정대의 장면인데요.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하면서 살짝 놀라웠던 부분은 이 장면이 사실 영화에서는 극장판에는 없고 감독판에만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개연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프로도가 모르도르를 향하는 길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기꺼이 모르도르로 가겠다라고 한 그 뜻깊은 희생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고 반지 원정대가 결승되고 드디어 위대한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죠. 저렇게 9명의 멤버가 다 있습니다. 프로도, 샘, 메리, 피핀, 아라곤, 김리, 레골라스, 보로미르, 그리고 간달프입니다. 간달프가 앞장을 서야겠죠? 여기 간달프가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캐릭터마다 또 여러가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가지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재미도 있는데, 간달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마법을 부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깊은 곳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동쪽 최후의 아늑한 집을 뒤로 하고 여정을 떠나는 반지 원정대입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부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반지 원정대가 깊은 곳을 떠나는 날짜가 12월 25일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탄절이죠. 톨킨의 가톨릭 신앙을 잘 반영한 날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악을 물리치기 위해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레골라스를 사용해서 관역을 맞추면은 이렇게 다리가 생깁니다. 이제 다시 간달프가 앞장을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랫폼 종류 게임을 잘 못해요. 제가 이 뭐라고 할까요? 공간을 이렇게 좀 잘 재거나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참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은 이 장면, 특히 이 영화 속 뉴질랜드의 자연광경이 너무나도 멋있다는 겁니다. 이제 뉴질랜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그 위대한 자연광경이 진짜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땅의 세계에 좀 더 사실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멋있는 느낌이 납니다. 저기 크레바인이 지나가죠. 크레바인이 아이센가드의 그 스파이로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정말 뭐랄까요, 그 재밌는 캠프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크레바인이 등장하면서 조금 더 긴장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아직 이렇게 훌륭한 멋있는 캐릭터들로도 이제 위험에 도사린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눈 덮인 산에서 실제로 산 위에 올라가서 찍었는데요. 재밌는 사실로는 이제 보로미르를 연기하신 션 빈이 헬리콥터 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장을 하고 보로미르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산 밑까지 간 다음에 산 위를 이렇게 등산을 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과 영화 제작진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데 창밖을 보면은 저기 아래에서 보로미르 옷을 입은 션빈이 이렇게 절벽에 매달리면서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네 번째 스테이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돌에 맞으면 큰일이죠. 일단은 아라곤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드라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요. 원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속으로 돼 있었죠. 이렇게 눈 덮인 산을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저 바위를 부수려면 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키가 작은 캐릭터들은 이 눈 덮인 곳을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차 이렇게 김리를 운반해줘야 합니다. 택시 서비스죠. 김리가 이렇게 그럼 도끼로 바위를 부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이 캐릭터 디자인, 김리의 캐릭터 디자인에 아쉬운 부분이 도끼가 저 한 날 도끼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영화에서도 이 당시에는 양날 도끼가 아니라
날이 한쪽에만 나 있는 도끼만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양날 도끼는 모리아에서 얻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게임에서는 끝날 때까지 저 도끼 하나입니다. 김리를 다시 집어넣어서 저렇게 발사를 해버리겠습니다. 그 두 개의 탑에서 나온 그 난쟁이를 던지는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죠. 이 장면에서부터 김리가 조금 더 뭐랄까요 비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특히 카라드라스나 지락지길 이런 산에 관련된 역사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민족이 믿는 이 산에 대한 뭐랄까요 전통, 역사 그리고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면서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큰 인상을, 첫 번째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 황금 투구를 쓴 해골과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저 깃발을 이렇게 맵 곳곳에 숨어져 있는 모든 깃발과 황금 투구를 쓴 해골을 다 찾아내는 것이 이번 스테이지의 그 보물을 얻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다시 개구멍으로 들어가고요. 예, 개구멍은 이제 작은 캐릭터만 쓸 수 있는데 호빗과 난쟁이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점프해서 바위를 부숴주고요. 네, 계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좀 김리가 좀 활약을 많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바위도 부숴주고, 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돈을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레고 게임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최대한 돈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예 예,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제대로 못했네요. 예,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리도 뭐랄까요 영화와 원작에서 좀 캐릭터가 많이 다르죠. 영화에서는 조금 뭐랄까 개그 캐릭터 같은 호쾌한 느낌이 있는데 원작에서는 조금 좀 더 진중하고 좀 분위기가 무겁다고 하나요? 원작을 읽어보면 레골라스가 훨씬 더 쾌활하고 좀 더 가벼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성격만 놓고 보면은 영화 속에서 이제 올랜도 블룸의 레골라스랑 존 리스 데이비스의 김리가 성격만 놓고 보면 원작과는 뒤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당시 올랜도 블룸이 거의 첫 번째 영화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감정 연기를 제대로 하기에는 조금 그 연륜이 부족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시다시피 저렇게 저걸 뭐라 부르죠? 캠프파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은 즉 불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샘으로 이렇게 바꿔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부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땔감이 나옵니다. 땔감이 나오고요.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카라드라스를 넘는 장면이 거의 한 몇 분? 3분? 5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제 원작 소설에서는 남쪽으로 향하는 반지라는 그 챕터의 그 후반부 거의 절반 부분이 이제 카라드라스가 얼마나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힘든 여정인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특히 불을 피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지 원정대는 조용히 다녀야 하는데 불을 키우면 누구나 다 여기에 사람들이 있어라는 걸 알리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땔감이 너무 젖어서 간달프의 마법으로 사용했어야 땔감에 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샘 같은 캐릭터는 밧줄을 하면 이렇게 아래로 타고 올라가지만 레골라스처럼 밸런스가 좋은 요정들은 이렇게 밧줄 위로도 이렇게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도 나왔던 묘사입니다. 카라드라스 부분은 아니고요. 그 뭐랄까요?
로스 로리엔에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요정들이 강을 건너는 방법이 밧줄을 타고 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반지 원정대들은 조금 힘들어 했는데 레골라스나 아니면 할디르 같은 요정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밧줄을 타고 강을 건넜죠. 이렇게 멋있게 화살을 타고 건너주고요. 돈을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레골라스도 굉장히 유용한 캐릭터인데 그 이유가 저 화살을 쏠 수 있다는 거 하나뿐이죠. 영화에서는 이제 아라고른도 이제 화살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 영화에서 원작 소설에서도 그렇고 여기 게임에서도 그렇고 화살을 쏘는 활잡이 캐릭터는 레골라스 하나뿐입니다. 자, 이렇게 다들 올라오시고요. 저기 김리를 한 번 더 던져야 되죠. 우선은 이 밧줄을 이렇게 밧줄이 아니죠. 깃발을 이렇게 해주고요. 김리가 레골라스가 김리를 이렇게 잡아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서 레골라스의 또 다른 재밌는 점 이렇게 전 눈 덮인 부분을 그냥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영화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김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고요. 김리가 개구멍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즐이 줄곧 있는데 레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퍼즐을 풀기가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주 가끔이 아니라 꽤 자주 이 레고로 된 이 퍼즐을 푸는 방식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비주얼적으로 재밌는 퍼즐들이 많아서 저는 레고 게임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특히 레고 게임을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반지의 제왕 레고 게임이었습니다. 오, 바위가 막 떨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사루만이 무시무시한 이 주문을 걸면서 이렇게 카라드라스가 위험해집니다. 근데 원작에서는 사루만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적이라고만 나오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예,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이제 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캐릭터가 죽으면 돈을 잃어버리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바위들 있죠? 반짝거리는 바위들은 나중에 폭탄을 가지고 와야지만 부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가버려야죠. 자, 이번에는 간달프가 김리를 던지겠습니다. 아주 힘이 장사죠. 이렇게 저기 위에 아주 파란색 먹음직스러운 레고가 있는데요. 지금은 근데 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밧줄이 필요하죠. 지금 밧줄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없어서 아쉽게도 김리를 데려왔는데 김리가 아니라 샘이 여기로 왔어야 되네요. 보르미르가 샘을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점프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럼 보르미르가 먼저 예, 제가 플랫포 게임은 아주 쥐약입니다. 이렇게 샘이 먼저 가고 그다음 보르미르가 이렇게 샘을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작에서는 이제 카라드라스에서 내려갈 때 너무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곤과 보로미르가 힘을 합쳐서 정말 인간들의 어깨 높이까지 쌓인 눈을 뚫고 길을 만들어서 이제 반지 원정대 멤버들이 무사히 산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왠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네요. 보니까 김리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2번 눌러버렸습니다.
흥해요. 일단은 그러면 저기 있는 5개를 벌써 다 보냈네요. 언제 모르겠지만 그럼 김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쌤이 지금 개구멍을 이용하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김리가 들어가지 못했었거든요. 아, 여기 AI가 살짝 아쉬운 이유 중 하나인데 애들이 기다리질 못하고 계속 저 뒤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일단은 다 파괴해주고요. 쌤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 못하죠? 김리가 저기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거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도 될 텐데 말이죠. 자, 쌤이 와서 다시 정원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는 정원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잘 건널 수 있을까요?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조심. 레고 게임이 정말 저한테 어려운 과제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다리 건너기입니다. 저기 편지가 보이시죠? 이제 저번 영상을 보시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편지 같은 부분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미스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드는 디자인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각 스테이지마다 디자인이 하나씩 숨어 있는데 그것을 모으는 것도 이제 스테이지를 100% 클리어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뗄감을 이렇게 넣고요. 근데 솔직히 그 미스릴 무기들은 이제 캐릭터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은 없는데 100%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100%를 달성하려면 꼭 필요한 디자인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폭죽 그리고 이제 글로브인데요. 파워 글로브인데요.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100%를 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먼저 만들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쌤으로 다시 이렇게 정원 사이를 해주고요. 식물이 이 추위에서도 자라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줍니다. 김리가 레골라스가 와야 되네요. 관역을 여기에 맞추고요. 이렇게 조립을 해주고 이제 다시 김리를 이렇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김리를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이들한테 패스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게 배구공도 아니고 그냥 패스가 농구공도 아니고 김리를 패스를 해버렸네요. 이 장면은 영화에서도 나왔던 장면이죠. 이 장면의 재밌는 점은 이제 아까 그 눈 덮인 산에서 찍었던 장면과는 다르게 이쪽은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니까 실내 촬영장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이 촬영장이 엄청나게 더웠다고 합니다. 조명을 켜야 되고 이제 날씨도 그렇고 하니까요. 게다가 저 흩날리는 눈보라가 어떤 특수 효과를 사용해서 톱밥 같은 이제 실제 소품 같은 거였는데 그게 눈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해서 이 장면을 찍는 동안 배우들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리아로 향하는데요. 영화와 원작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모리아로 가는 것을 영화에서는 간달프가 반대를 하지만 사실 원작에서는 모리아로 가자고 제안한 것은 간달프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김리가 거기에 동조를 하죠. 이제 다른 원정대의 멤버들은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영화에서는 삭제가 됐지만 원작에서는 이때 와르그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말하자면은 적의 하수인들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곳이든 가야 되는데 그나마 가장 적의 하수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모리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와르그들의 전투 이 장면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이제 레골라스의 화살이 날아다니고 무엇보다 간달프의 엄청난 불꽃 마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잘려버렸죠. 사실 잘려도 크게 상관은 없는 장면이긴 합니다. 사실 플레이가 아니라 사실 보여줄 장면이 너무 많기도 하고, 굳이 따지자면은 뭐랄까요, 메인 스토리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삭제해도 지장이 없는 장면이니까요. 톰 본바디 장면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선 초반은 샘, 메리, 피핀으로 이렇게 돈을 얻으면서 이렇게 땔감들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땔감들을 모아서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만들고요. 샘이 불을 붙이면 이렇게 저기 있는 식물들이 불타 없어지면서 모리아의 문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모리아 문 저기 조각조각이 사라져 있죠. 저 조각들을 모두 맞춰야 하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기억이 났을 때 지금 이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물을 얻는 조건 중 하나인데요. 이 길가에 있는 돌들을 던져서 저 호수 위에 숨어 있는 저 유리병들을 다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보물이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자, 옆으로 계속하고요. 보로밀은 저기서 품을 잡고 있네요. 영화 촬영장은 이것이 아마 어떤 주차장, 스튜디오의 주차장이었던 걸로 저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고 이렇게 세트장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 장면을 촬영한 비하인드 씬을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점이 엄청나게 추웠다고 하더군요. 바로 방금 전 장면이었던 카나드라스는 추운 장면인데 굉장히 더웠던 것과는 반대로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한 3시, 4시에 촬영을 해가지고 더욱 그랬다고 하는데요. 보로미르의 이제 풀나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효과가 멋있죠? 방패와 칼을 들고, 아무튼 계속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 말해보자면은 그 영화 촬영장이 엄청나게 추워가지고요. 새벽이었어요. 특히 피핀 역을 맡았던 이제 빌리 보이드 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한 번은 야, 영화 이거 촬영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뻔도 했지만 꾹 참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 뒤로 촬영이 무사히 끝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물을 얻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스테이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이제 이 숨겨진 두린의 문을 찾기 위해 간달프가 요정과 난쟁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게임은 그것에 맞춰서 김리와 레골라스의 활약으로 이 모리아의 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오른쪽 스테이지의 오른쪽 편은 김리로 플레이를 해서 저 모리아의 문에 들어갈 레고 조각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해서 박살을 내고요. 이렇게 한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쫑긋기 요정한테 패스를 하면 됩니다. 저 초록잎은 저번에 엘론드를 플레이할 때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죠. 요정 같은 경우는 저기서 점프를 하면 훨씬 더 먼 좋은 훌륭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요정의 민첩성 덕분에 말이죠. 이렇게 옆으로 계속 이동해 주고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다시 활을 쏘고요. 이렇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도 요정의 점프력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다시 달이네요.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석상을 밀어버리면 다시 이렇게 조각이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모리아의 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실딘이죠. 이 문은 이제 에레기온의 요정들, 특히 켈레브림보르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요정과 난쟁이의 합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정과 난쟁이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멜론, 이 암호를 푸는 것이 원작에서는 프로도가 아니라 메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풀었는지는 아직도 제가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제 이렇게 물속의 감시자가 이렇게 프로도를 덮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보로미르가 맨손으로 촉수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일단 돈을 무조건 다 먹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이렇게 촉수가 땅에 박혔을 때 이렇게 촉수를 끊어주면 됩니다. 이제 아라곤도 이제 칼을 정착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지만 보로미르를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번 스테이지는 보로미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촉수가 나를 공격해야 될 텐데요. 촉수가 공격을 할 생각은 안 하네요. 바위만 내고 있습니다. 다른 촉수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체력을 잃기 때문에 적당히 자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이렇게 바위를 계속 피하면서 촉수가 나를 공격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저기 뒤에 멀리서 프로도가 아주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원작에서는 이런 정도의 전투까지는 없었고요. 프로도와 샘 말고는 모두가 프로도가 이렇게 붙잡히자 샘이 달려가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모리아로 들어갑니다. 원작에서는 뭐랄까 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괴물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 본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촉수라는 느낌은 탁 나왔습니다. 이렇게 레고 게임은 이렇게 미니 보스 같은 거와 맞서 싸울 때 항상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패턴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보스를 물리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리를 던져버리겠습니다. 이제 이 크리처를 디자인하는 장면도 영화 비하인드 씬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괴물들도 모조리 CG로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에요. 먼저 먼저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스캔을 떠서 그거를 CG 장면으로 삽입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런 디테일을 모두 살릴 만한 컴퓨터 그래픽이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김리를 이렇게 던져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의 CG는 물론 처음부터 무조건 모든 것을 CG로 만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제 기술들을 바탕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한 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어색하지 않는 훌륭한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끼로 날려버리네요. 아라곤이 수영을 해서 건너옵니다. 아주 아픈 곳에 맞아버렸네요. 이렇게 네 번째 스테이지가 끝이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반지 원정대를 플레이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다른 캐릭터들의 다양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스테이지 구성이 풍부해진 것 같아요. 여러가지 퍼즐도 종류가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지 원정대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만큼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배경이 다양하고 또 저희가 플레이할 수 있는 장소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스테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벨을 컴플리트하고 돈을 모으고 이제 디자인까지 얻어서 이렇게 3개의 미스릴 조각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반지 원정대가 드디어 새롭게 모험을 시작한 스테이지를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스테이지는 이제 모리아 여정이 되겠네요. 그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